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전남의 한 오리 농장에서 올 하반기 들어 첫 번째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장흥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으며 해당 농장과 주변 4개 농장의 오리 7만 1,000마리를 예방 차원에서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방역 지역인 10km 이내의 농장과 계열사 농장에 대한 정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장흥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된 가운데 올해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가 역대 최대 규모인 4천여 마리에 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순천만 철새에서도 H5형 항원이 검출돼 순천시가 조류 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새벽녘 순천만 장상갯벌. 머리와 목은 흰색 빛깔, 나머지는 온통 검은색의 흑두루미들이 갯벌에 늘어선 채 쉬고 있습니다. 밤새 갯벌에서 잠을 잔 흑두루미들이 날이 밝아오자 335, 많게는 10여 마리가 떼를 지어 날아오릅니다. 갯벌에서 2km가량 떨어진 순천만 인근 농경지로 먹이 활동을 위해 날아가는 겁니다. 철새들을 위해 재배한 벼를 수확하지 않고 남겨놓아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순천만은 시베리아에서 월동을 위해 일본으로 가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였지만 최근에는 아예 월동을 하는 개체수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순천만을 찾는 흑두루미 수가 1,000마리를 넘겼고 올해는 역대 최대 규모인 4천여 마리에 달합니다. 천의 잠자리인 갯벌이. 그래서 갯벌에 잠을 자고 그다음에 농경지가 먹이터를 유지해 줌으로 해서의 먹이터가 확보되고 그 요인이 가장 크게 봐요. 가창오리와 큰고니, 노랑부리, 저어새, 독수리 등 멸종 위기종도 다수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순천시는 최근 철새 폐사체에서 AI 항원이 검출되면서 긴장 속에 방역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탐조객들에 대한 소독과 하루 2차례 하던 탐방로 방역을 강화하는 한편 고병원성 여부에 따라 탐방로 일부를 출입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한평군이 비리를 저지른 법인의 복지시설 운영을 맡겼다는 의혹을 지난 5월 저희가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보도가 나가자 전라남도가 감사를 벌였는데 실제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해당 법인의 회계나 계약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까지 확인됐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한평군의 위탁을 받아 군림요양원을 운영하며 근무 기록을 부풀려 요양급여 7,700여만 원을 더 타낸 A사회복지법인. 법인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70일 업무정지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한평군은 같은 재단에 요양원은 물론 장애인 거주시설 위탁 운영까지 맡겨 부실 심사 의혹이 일었습니다. 심사위원분들께 행정처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그 처리가 완결되어서 현재 무리 없이 시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 5월 KBS 보도 이후 행정안전부의 요청으로 전라남도가 감사를 벌인 결과 심사 과정에 문제점이 확인됐습니다. 한평군은 위탁 운영자의 결격 사유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제출도 요구하지 않았고 담당 공무원은 해당 법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걸 알면서도 재위탁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 A법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 여러 곳에 대한 회계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후원금 수백만 원을 용도에 맞지 않게 쓰거나 3년간 총액 10억 원이 넘는 수의계약 수십 건을 하면서 필요 서류를 내지 않았는데도 별다른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전라남도는 담당 공무원 4명을 경징계하고 A재단에 대해서도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하라고 한평군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평군은 감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재발 방지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의 규모를 4,388억 원으로 확정하고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농업인과 농업법인 19만 4천 명으로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은 8만 명 974억 원이고
법인을 포함해 농업인 단위로 지급되는 면적 직불금은 11만 4천 명, 3,414억 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광주시가 전기차와 같은 미래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가산단 유치에 뛰어들었는데요. 국토교통부 평가단이 어제 광주를 방문해 실사를 벌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광주 공약 가운데 사실상 첫 번째 사업인데 결과는 다음 달에 발표됩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들어선 빅그린 산업단지입니다. 현재 광주 구간 분양률은 85%. 광주시의 미래 먹거리인 친환경차 산업을 추진하려면 새로운 국가산단이 필요합니다. 광주시는 최근 빅그린 산단 인근 330만 제곱미터 부지에 미래차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해 유치 신청서를 냈습니다. 미래차 소재와 장비 부품 기업, 또 자율주행차 실증 기반 등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평가단이 어제 광주를 방문해 현장 실사를 벌였습니다. 평가단은 유치 적정성과 수요, 산업단지 필요성 등 7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광주시는 특히 국가산단이 대선 공약인 미래 모빌리티 선도도시 조성의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이 산업의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도 거기에 맞게 체질 변화가 있어야 되고 외지에 있는 기업들도 유치를 해야만 광주 자동차 산업이 더 육성, 발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산단 유치를 신청한 곳은 전국 19개의 자치단체. 국토부가 이 가운데 6곳이나 7곳을 지정할 예정이어서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광주에 의해서의 국가산단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고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초창기에 약속했던 부분들을 지킬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드러날 거라고 봅니다. GGM도 2024년부터는 전기차 생산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 국토부는 현장 실사와 종합평가를 거쳐 다음 달 국가산단 대상지를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의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전라남도가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마케팅과 야관 경관 조명 설치에 32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는 130억 원이던 내년도 박람회 지원 예산안에 홍보 마케팅 10억 원과 동천 저류지 정원 야간 경관 사업 20억 원 등을 추가로 편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의 내년도 정원 박람회 지원 예산은 172억 원으로 늘게 됐습니다.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에서 내일부터 이틀 동안 2022년 전남 모터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자동차 경기와 함께 전국 베스트 튜닝카 선발대회, 이색 스포츠카, 캠핑카 전시와 클래식 전기 카트, 서킷 택시, 깡통 기차 등 관람객 참여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됩니다. 전남개발공사는 연 3회 개최되는 전남 모터 페스티벌을 경기 위주에서 벗어나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성한 지역의 대표 행사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대 박물관이 광주 전남 국립대학 박물관 초대 순회전 엑골드 목포전을 다음 달 9일까지 개최합니다. 엑골드 목포는 목포대 미술학과 출신 작가들의 모임으로 이번 전시는 목포대와 전남대에 이어서 올해 마지막으로 순천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는 35명의 작가가 참여해 서양화와 한국화, 조소 등 다양한 순수 미술 작품이 선보입니다. 강진군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이 재개관했습니다. 강진 하멜촌 조성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 하멜기념관 증축 공사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규모로 기존보다 5배 정도가 확장됐고 내부는 전라병영성과 하멜 그리고 병영문화 3가지 테마로 구성됐습니다. 강진군은 기념관 안에 4D 상영관과 전라병영성 게임 등 체험 콘텐츠도 마련됐다면서 하멜 기념관의 개관을 시작으로 전라병영성 복원사업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목포 청호시장이 온라인 주문 배달이 가능한 모바일 청호시장을 시작했습니다. 목포시와 청호시장 상인회는 인터넷 플랫폼 놀장에 청호시장이 입점돼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후 원하는 상품에 주문할 수 있고
예산 소진때까지 5만 원 이상 구매 시 10,000원 직시 할인과 무료 배송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청호시장은 시장 안에 냉장, 냉동 시스템을 갖춘 배송센터를 구축하고 배송 인력을 배치해서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운영됩니다. 아침 추위에 따뜻한 옷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0도에서 6도 사이로 어제보다 1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광주가 5.1도, 나주와 해남 등을 중심으로는 0도 안팎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한낮 기온은 2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일교차가 20도 가까이 벌어지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아침 기온도 올라서 추위도 덜하겠고요. 낮 기온도 내일 21도, 일요일에는 19도까지 올라 비교적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하늘에는 구름이 다소 많이 끼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고요. 아침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들 있겠습니다. 현재 가시거리가 구례와 보성 등을 중심으로는 200m 안팎으로 짧아져 있는데요.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로 남아 다소 부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장성과 화순 0도 등으로 쌀쌀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1도 사이로 포근하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18도, 순천 20도로 어제보다 1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9도, 장흥과 해남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6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비교적 포근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